다음 20번입니다. 위험물을 완전 연소시켰을 때 생성되는 가스가 다른 것. 자, 1번 황은 S죠. 2번의 황리는 S가 아니라 P입니다. P가 4개인 황 3개 인이고요. 3황화리는 P4S3. 4번의 이형화탄소는 CS2입니다. 그래서 S가 연소하면 SO2가 되고 P가 연소하면 P가 2개 있든 3개 있든 4개 있든 P2O5가 생성되게 됩니다. P2O5가 P가 있기 때문에 생성이 되는 거고 S는 또 S 따로 SO2로 나오게 됩니다. 자, 4번에서 C가 있기 때문에 CO2가 생성되는 거고요. S가 있기 때문에 SO2가 생성됩니다. 지금 SO2, SO2, SO2 공통적으로 있지만 이번에는 SO2가 없죠. 공통적으로 포함된 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것이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용융된 유황과 수소가 반응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유황은 S고 수소는 H2죠. 그래서 얘네 둘이 반응하게 되면 H2S가 됩니다. 자, H2S가 될 때 이때 발생하는 것은 열을 발생하면서 H2S가 되는데요. 발열한다는 것은 반응을 했을 때 만졌을 때 뜨겁다는 뜻입니다. 자, 이 안에서 이제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서 서로 결합을 한다는 거고, 반대로 흡열 반응일 경우에는 이런 반응이 일어났을 때 그 자체가 굉장히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H2S가 생성이 될 때는 발열하면서 H2S가 생성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흡열하는 경우는 질산 암모늄이 흡열 반응을 합니다. 질산 암모늄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흡열과 질산 암모늄을 같이 봐두시길 바랍니다. 자, 22번입니다. 위험물마다 위험물이 되는 기준이 있는데 이류 위험물인 유황은 몇 %부터 위험물이 되냐면 60%부터 됩니다. 자, 알코올류의 경우에도 60 중량 % 이상일 때 알코올이 되고 60 중량 % 아래인 경우에는 알코올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삼석유류, 사석유류, 이석유류 경우에는 40 중량 %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류 위험물, 사류 위험물, 육류 위험물에는 각각의 위험물이 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격 족보나 이런 요점 정리 본문을 통해서 이류, 사류, 육류가 각각 어떤 위험물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따로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책에 보시면 해설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순도가 60 중량 % 이상인 것,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 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해서 활석 등 불연성 물질과 수분은 이제 불순물로 본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23번입니다. 자기 자신은 불연성이지만 산화력을 가지고 있는 것. 자, 불연성인 위험물이 두 가지가 있죠. 불연성은 1류, 6류고요. 산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1류, 5류, 6류입니다. 그래서 1류나 6류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문제인데, 마그네슘은 2류고 과산화수 6류, 알키랄루미늄 3류, 에틸렌글리콜은 4류이다 보니까 1류 또는 6류에 해당하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연성은 1류, 6류다 하는 것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24번입니다. 직경이 400mm, 40cm 정도인 관이죠. 400mm인 관과 300mm인 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큰 관에서 약간 관이 작아지는 상태가 되겠죠. 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직경이 400mm인 관에서 2m/s라면 300mm인 관에서 유속은 더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이 관에서 흘러가는 물의 양은 똑같은데 길이 좁아지면 더 빨라지겠죠. 자,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 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자, Q 유량입니다. 물이 지나가는 전체 양은 똑같은데 관의 길이가 달라지니까 물의 양은 1번일 때, 그러니까 400mm일 때랑 300mm일 때,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인데요. 1번일 때랑 2번일 때랑 물의 양은 똑같으니까 얘네 둘을 서로 같다고 놓는 유체역학의 굉장히 기본이 되는 공식입니다.
자, 그래서 U는 속도고 A가 단면적인데 관이 원형이잖아요. 그래서 이 면적을 4분의 파이 D 제곱, 그러니까 파이 R 제곱이지만 이제 반지름을 2분의 지름으로 해서 얘를 제곱을 해가지고 4분의 D 제곱이 돼서 4분의 파이 D 제곱이라고 부른 겁니다. 즉 여기가 원의 넓이에요. 자, 4분의 파이 D 제곱이라고 하는 이유는 원의 넓이를 표현한 거고 U는 유속입니다. 이게 이제 유속과 원의 넓이를 곱한 것이 두 번째 유속과 원의 넓이를 곱한 것과 같아야 한다. 자, 첫 번째 유속은 얼마래요? 문제에서 2m/s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분의 파이 D 제곱에서 파이가 사라진 이유는 여기 둘 다 똑같은 파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소거를 해준 거고요. D가 400이죠. D가 400이니까 여기에 400을 그대로 대입해서 제곱을 쓰고 뉴턴은 우리가 구하는 성분이니까 그대로 쓴 다음에 4분의 두 번째 간경이 300ml니까 4분의 300 제곱을 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수학이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항해가지고 바로 푸실 수 있겠지만 수학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계산기로 계산을 해야 되나 난감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기 솔브를 이용하게 되면 이 답이 U2가 3.56과 비슷한 어떤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을 답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5번입니다. 수소와 리튬의 위험성인데요. 수소와 리튬은 삼류 위험물이죠.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금수성 물질입니다. 물과 반응해서 수소 발생할 수 있는 거 맞는 설명이고, 공기와 접촉하면 자연 발화의 위험이 있다. 자, 삼류 위험물이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잖아요. 근데 삼류 전체가 자연 발화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수성의 성질은 황림만 빼고 나머지가 금수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할 때 황리는 물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황리는 자연 발화성입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금수성을 안 가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삼류는 자연 발화성이 없고 금수성만 가진 게 아니라 황린을 제외한 나머지 삼류 위험물들은 자연 발화성도 있고 금수성도 있다라고 지금부터는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소와 리튬은 이제 삼류 위험물이기 때문에 자연 발화의 위험이 있고 금수성 물질이기도 한 거고요. 피부와 접촉 시 화상의 위험이 있고, 고온으로 가열하면 수산화 리튬과 수소를 발생한다. 리튬과 수소가 고온으로 반응했을 때 어떤 물질과 새롭게 반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수산화 리튬이라는 것은 Li에 OH가 나오는 건데, 자, 이 O가 새로 생겨날 수 없습니다. 자, 수산화 리튬과 수소가 생기는 경우는 LiH가 물과 반응해서 생기는 경우이므로 고온으로 가열했을 때는 수산화 리튬이 생길 수가 없고, 이 말이 성립을 하려면 물과 반응해서 라는 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은 4번입니다. 자, 26번입니다.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기능장애에 출제되는 유형이니까 이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관리자가 회사마다, 장소마다 한 명씩 있어야 하지만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옥내 저장소, 우계 저장소, 안반 탱크 저장소는 10개 이하인 경우에 한 명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옥내 저장소 10개까지 한 명이 할 수 있으니까 7개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우계 탱크 저장소는 30개까지 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21개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계 저장소는 15개가 있으니까 10개가 넘어갔죠. 그러면 1인이 중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안반 탱크 저장소도 10개까지는 가능하니까 가능합니다. 자, 옥내 5개 안반 탱크는 10개까지 한 사람이 할 수 있고요. 5개 탱크는 30개까지 한 사람이 할 수 있고, 옥내 지하 간이 탱크는 개수에 상관없이 중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27번입니다. 5개 탱크 저장소 중 압력 탱크의 수압 기준. 탱크를 쓰는 이유는 탱크 안에서 위험물이 새지 말라고 쓰는 거겠죠. 그러면 탱크가 잘 이제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탱크를 시험하는 방법인데, 이 탱크 중에서 5개 탱크 저장소입니다. 5개 탱크를 압력이 아닐 때, 압력일 때 시험하는 방법인데요.
압력 탱크가 아닌 탱크에서는 충수 시험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압력 탱크에서는 1.5배의 압력에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 시험을 하게 됩니다. 자, 탱크의 시험 방법이 약간씩 비슷한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서 지금 우리가 보는 장소는 5개 탱크 저장소고요. 5개 탱크 저장소에서는 1.5배 10분간이니까 4번이 답이 되어야겠습니다. 5개 탱크 저장소의 탱크 시험 방법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 일단 1.5배 10분을 미리 알아두시고 이거랑 다른 장소가 나오더라도 비슷하게 필기에서는 객관식이니까 비슷한 답을 골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번입니다. 자, 통기관의 인화 방지망인데요. 통기관이 이제 위험물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부러진 대기 밸브 없는 통기관, 그리고 밸브 모양이 있는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이 있는데, 이제 구부러진 통기관 이쪽에는 이렇게 인화 방지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45도 구부러져 있고 직경이 30mm 이상이기도 해야 하는데, 인화 방지망을 설치하는 이유는 이제 불티등이 들어가서 이제 점화원으로 인해서 폭발하지 않게끔 하려고 인화 방지망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점화원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점화원을 제거하는 소화 방법인 3번 냉각 소화와 관련이 있겠습니다. 자, 29번입니다. 간이 탱크 저장소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간이 탱크 저장소는 3개 이하로 설치를 하고요. 용량은 600리터 이하로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동일한 탱크는 2개 이하로 해야 합니다. 요거까지 같이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두께는 2.3이 아니라 3.2mm 이상의 강판으로 해야 되고 통기관 설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고, 3개 이하로 해야 된다. 600리터 3.2mm는 중요한 이제 숫자니까 간이 탱크 저장소랑 연결지어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3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차하염소산 칼슘에 대한 설명입니다. 차하염소산 칼슘은 인류 위험물 중에서 그 외에 들어가는 물질이고요. 인류의 그 외 물질이 굉장히 많죠. 차하염소산 염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 차하염소산 염류는 50kg에 해당하는 위험물입니다. 자, 산소가 많기 때문에 살균제, 표백제로 사용이 될 수 있고, 화학식은 차염소산인 ClO와 CA가 서로 만나는 물질이 맞습니다. 근데 CA가 산화수가 2고 ClO가 1이다 보니까 ClO가 2개가 붙은 상태로 칼슘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CA, ClO가 2개 있는 이 상태로 차하염소산 칼슘의 분자식이 맞고요. 자극성이 있으며 강한 환원력이 아니라 산화력이 있다고 해야 됩니다. 인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니까 산화력이 있는 거고, 산화력이 있다는 것은 남에게 산소를 잘 줄 수 있다는 뜻이라서 산소를 공급하면서 살균제, 표백제로 활용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정수량은 50kg이 맞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